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설명드릴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 적합성 평가과의 유소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금에 설명드릴 내용은 2023년 4월 18일자로 개정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기준이며 추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 개요, 적합성 평가 유형, 적합성 평가 변경 신고 및 표시, 적합성 평가 면제, 취소 및 사후 관리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적합성 평가 제도의 개요입니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 평가 대상인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시험을 거쳐 인증 또는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별로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시험을 만족한 후 인증 또는 등록 후 적합성 평가 표시사항을 준수한 후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방송통신 기자재라는 용어가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혹은 무선 이어폰 같은 무선기기, 전화기나 팩스 등 유선기기, 의류 스타일러, 에어컨, 전자레인지, 전동공구 등 저희 가정생활 환경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전기 전동기구, 형광등이나 LED 등기구 같은 조명기기, 컴퓨터나 모니터, 프리터 등 정보기기, 앰프, 전자악기 등 멀티미디어 기기 등을 일컬어 방송통신 기자재 등이라고 합니다.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무선기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가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주파수에 혼간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혼선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조명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TV가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기가 동작할 때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어 오동작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기기가 잘 견뎌내어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무선, 유선, EMC, 전자파 인체 안전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 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적합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제도의 주 목적은 전파 혼간섭 방지 및 기기 간 전자파 영향에 따른 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 및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자재와 대상 기자재별 적합성 평가 기준 적용 분야 및 적합성 평가 유형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된 기술 기준은 크게 무선 기술 기준, 유선 기술 기준, 전자파 적합성, 전자파 인체 보호 이렇게 크게 네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은 화면과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합성 평가의 목적과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적합성 평가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제조 수입 판매자가 받아야 하는 적합성 평가에는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이 있습니다.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은 그 제품의 위해도 차이에 따른 분류에 있습니다. 전파 혼간섭 및 방송통신망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기기로는 휴대폰, 무전기, 케이블 TV, 셋탑박스가 있습니다. 적합 등록은 지정 시험 기간 적합 등록과 자기 시험 적합 등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적합 인증은 정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적합 등록은 정부의 심사 과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기술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정시험기간 적합 등록과 자기시험 적합 등록은 동일하지만 지정시험기간 적합 등록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합성 평가 시험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시험 기관에서만 시험해야 하는 반면 자기시험 적합 등록은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 시험 기간이 아닌 시험 기관에서 시험한 경우에도 적합 등록이 가능합니다. 잠정 인증은 기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용할 시험 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출시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전파 환경에 위해가 없거나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의 신청 및 처리 절차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절차는 시험 후 신청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하나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적합 인증은 정부가 그 서류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 등록은 심사 절차 없이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적합성 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하다는데 그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인증은 시험 성적서, 회로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지만 등록은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제출 의무가 없고 보관 의무만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인증은 전파법 제58조의 2, 시행령 제77조의 2,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부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적합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 기자재로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 중대한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에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 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사료로는 사용자 설명서 한글본이 있어야 되고요. 시험 성적서인데 여기는 시험 성적서는 지정 시험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 성적서, MRA 체결에 따라 그 체결 국가의 시험 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 성적서만 시험 성적서로 인정합니다.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지정서를 다 포함해서 첨부를 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로 대부분의 무선통신 기자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합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자는 신청서와 앞에서 설명드렸던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서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적합성 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에는 식별보호라는 것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적합인증 신청이 들어오면 국립전파연구원은 그 신청 첨부 서류의 적절성과 적합성 평가 기준 적용의 적절성, 시험 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요. 최대 5일 이내에 그 처리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최대 그 5일 안에 심사를 해서 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 인증서 교부 및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적합 등록은 전파법 제58조의 2, 시행령 제77조의 3, 고시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 등록은 적합 인증보다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기자재가 대상이며 반드시 전파법 제58조의 5에 따라 정부가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시험을 거쳐야만 하는 지정시험기간 적합 등록과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쳐서도 적합 등록할 수 있는 자기시험 적합 등록이 있습니다. 자기시험 적합 등록이 가능한 기자재는 전파법에 따라 측정 검사용 기기, 산업과학용 기기,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자재이며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도 1에서 구체적인 대상 기자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 등록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는 이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는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지정서가 있습니다. 적합 등록의 신청은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합성 평가 최초 신청 시에는 개인 법인의 식별보호를 신청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적합 인증과 달리 적합 등록 시에는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 설명서, 시험 성적서, 외관도,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파생 모델에 관한 서류 등은 적합 등록을 한 날로부터 제조 수입 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공동시험 및 동일 기자재 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 성적서는 업체별로 각각 발급받아 적합성 평가를 각각 진행할 수 있는 공동시험 제도가 있으며 기존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업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 시험을 생략하고 동일기기 확인만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일기자재 제도를 마련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 인증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신제품 등의 적합성 평가는 잠정 인증을 받아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만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향후 기술 기준이 제정되면 90일이 되는 날까지 정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모두 온라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성 평가 변경과 표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 제5항에 따라 적합 인증 또는 적합 등록을 받은 이후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이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른 시험을 다시 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변경 신고는 적합성 평가 변경 신고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 기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한 시험을 거친 이후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련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적합 인증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 외관도, 회로도, 부품 배치도, 변경 전후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 등록의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기준 변경에 따른 시험 성적서, 변경된 회로도 등의 서류는 제조 수입 판매가 중단되는 5년까지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술 기준 변경 사항이 아닌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 필요한 증명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파생 모델명을 추가, 삭제하는 등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 인증서 또는 적합 등록 필증을 제출하며 제조자, 제조국가, 상호, 성명,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명, 폐업사실 증명원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 인증서 또는 적합 등록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항에 대한 시험 후에 변경 가능한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은 변경 사항에 대한 시험 후에 변경이 가능하며 첫 번째, 회로의 변경이나 구성품의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부품 숫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두 번째,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적합성 평가 기준의 시험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세 번째,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주파수 할당에 따라 하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 주파수 또는 기술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의 변경이 발생하여 전자파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분야에 해당 시험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지 관리 등과 관련된 변경의 범위는 적합성 평가 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과 달리 시험이 필요하지 않고 모델명 변경으로 인하여 파생 모델명만 추가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제조 국가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적합성 평가에 받은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의 기능 차단 또는 삭제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험을 거쳐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변경 사항의 경우에는 시험 없이 단순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EMC 기준 적용 기자재 중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등 동일한 종류의 부품 소자로 대치하는 경우와 다이오드의 대치, 정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 용량만이 축소되는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의 구성품을 제거하는 경우는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무선 기준 적용 기자재의 경우 무선 모듈이 적합성 평가를 받은 동등한 기능의 다른 모듈로 대치되는 경우, 무선 모듈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단순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변경 신고를 무조건 거쳐야 하나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신청 시 기구적, 정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부품 목록과 정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 정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 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 중단 등의 사유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적합 인증서 혹은 적합 등록 필증을 제출하여 적합성 평가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합성 평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 기자재 등은 국가 통합 마크인 KC 마크와 식별부를 제품 표면과 포장에 모두 필수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정보인 상호,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 시기, 제조자 및 제조 국가는 제품 표면과 포장에 표시하거나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출고 전에 하여야 하고요. 수입 제품은 세관 통관 전에 하셔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표시는 KC 마크와 식별부 그리고 적합성 평가 정보를 말합니다. 국가통합 인증마크는 KC 마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식별보호란 인증번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표시 자리별로 의미가 있는데요. 1번 이제 전파법을 나타내는 R로 시작합니다.
모든 기자재 다 R로 시작하고요. 2번 인증 분야 식별 보호를 구분하는데요. 적합 인증의 경우는 C로 시작합니다. 적합 등록은 R, 잠정 인증은 I입니다. 3번의 경우에 이제 동일 기자재로 받은 경우에 S가 추가돼서 기재가 됩니다. 이제 4번의 신청자 정보 식별은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 번호를 말하며 사업자 번호별로 기재되는 식별 보호입니다. 5번은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가 14자리 이내에서 기재할 수 있는 제품 식별 보호입니다. 식별 보호는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 변경이나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적합성 평가 표시에 관련된 좀 상세한 내용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성 평가 정보 중 제조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조 국가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을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동시 생산되는 제품에 표시를 부착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한다면 그 제조 국가는 중국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조 시기는 제조 연월 외에도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 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18일에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적합성 평가 정보는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가 가능하며 수입자의 경우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 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적합성 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표시는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적 표시는 디스플레이 방식과 QR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방식은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합성 평가 표시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법입니다. 표시를 확인하기까지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R코드 방식은 KC 마크 및 식별 보호를 QR코드 내부 또는 테두리 밖에 인접하여 상하, 좌우 등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한 후 QR코드 내에 직접 적합성 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의 홈페이지 URL 링크를 통해 적합성 평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적 표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재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전자적 표시를 사용한 제품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요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하여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통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시는데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유니패스를 통해 적합성 평가 번호를 입력하여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확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면제 대상 제품인 경우에 유니패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관을 통해 사전 통관 확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시험 기간을 통해 시험을 진행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아 제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에 제품을 유통할 수 없음을 반드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합성 평가 기자재의 면제 가능한 경우와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시험, 연구, 기술 개발, 전시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형으로 제조하는 경우, 합법에 따라 EMC 시험을 한 경우에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면제는 시험 및 인증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와 일부만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시험, 연구, 기술 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시험과 인증, 전부가 면제되며 산업표준화법, 자동차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거하여 전법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을 한 경우에는 적합 등록이 면제됩니다. 먼저 전파법에 따라 전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시험 연구, 기술 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 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제품 및 방송통신 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는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용품 세대,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 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로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년이 경과한 한 대, 이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2 및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 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그 밖에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에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도 모든 시험과 인증이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가 이에 해당됩니다.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중 전부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 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 등과 또는 이를 대체하기 위한 동일 기종의 기자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 무선공용 무선설비, 적합성 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과학 시스템용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 중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전동기기, 조명기기, 멀티미디어 기기는 조립된 완성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임을 표시한 소비자 안내문을 부착한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2월에 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된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 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로서 적합 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하였으며 관련 FAQ를 연구원 홈페이지에 전파 인증 알림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 면제 신청 절차는 수입을 하는 경우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신청하시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제 조건과 부합한 여부 등이 확인되면 면제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부 면제 가능한 조건들 중에서도 몇 가지의 경우에는 면제 절차가 생략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과학 실습용 조립용품 세트, 타 법령에 의거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면제와는 별개로 적합성 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이유 등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적합성 평가 제외되어 있는 기자재들도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기기류 중에서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단순 계산 계측 기기류, 체중계나 디지털 온습도계, 체온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기기류들이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하여 정보 전송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적합성 평가 대상입니다. 능동 전자회로에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 적외선 통신 방식의 원격 제어기기, 카메라 렌즈, 배터리류는 대상 제외입니다.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중에서 전격 입력이 10kW를 초과하는 기자재 및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라이터와 조명기기 중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단순 온오프, 전멸 기능, 밝기, 색상 변경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상 제외입니다. USB 또는 건전지, 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며 모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장난감 중 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는 경우 또한 대상 제외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전원 없이 1대1로 접속되는 케이블류도 대상 제외이며 통신 기능 없이 단순 충전만 되는 단자가 포함된 1대다 케이블류도 대상 제외입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전파법 제71조의 2의 조사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이며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 평가 표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 판매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 및 시험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기자재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 3 및 시행령 제77조의 7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자재들을 사후 관리하여 적합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 등록자의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거나 개선 명령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적합성 평가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의 취소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 기준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처분과 같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적합 등록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 사항은 해당 내용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제품을 저희가 이제 수거해서 확인을 해보니 적합성 평가 기준이 위반된 것이 확인되었던 임의용 기기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생산 수입 판매 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적합성 평가 변경을 미신고한 것이 적발되었던 모바일 말게임입니다. 시정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고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여기 모발에 이렇게 여자분들 아시는 거요? 이렇게 전기 헤어 롤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걸 저희 쪽에 모발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뜯어가지고 회로의 변경 사항 확인했던 부분이죠. 기존에 처음에 했던 거랑 달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적합성 평가 표시 미부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합성 평가 표시는 제품과 포장 두 군데 다 모두 지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품에 되어 있지 않아서 적발된 사례이고요. 행정처분, 시정명령 행정처분 받았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4번에서 말씀드린 행정처분 사례는 아까 이제 제가 지정시험기간 적합 등록을 설명을 드렸을 때 MRA 체결에 따른 상대 국가에 우리나라 원장이 인정한 그 시험 기간만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이외의 시험 기간은 지정 시험 기간 적합 등록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은 저희와 MR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거든요. BACL은 저희 그 원장이 이제 그 미국에서 저희 쪽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했던 기관인데, 미국의 BACL에서 시험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와 MRA 체결이 되지 않았던 중국의 BACL에서 발행한 것으로, 많은 기자재들이 적발이 되었고요. 이 사건으로 1696건, 총 378개 업체에 적합성 평가 취소,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실시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 벌칙하는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처분이고요. 만약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한 자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 개조 변조한 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 또는 개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우선국 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인증 기자재의 단속 사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됐던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뭐 다 이제 수입을 하고 제조하면서 적합성 평가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이제 기소유예가 된 건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상으로 방송통신 부서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합성 평가 제도 관련해서 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적합성 평가 민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정책 메일 서비스 신청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을 통해서 정책 메일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고시가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관련 카드 뉴스 등도 빨리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정책 메일 서비스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홈페이지 첫 화면에다가요. 전파 인증 알림 사항 게시판이라 그래서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사항만 안내를 다 모아놔서 거기서 다 한꺼번에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 홈페이지도 개선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확인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전파 인증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에 설명드린 내용은 2023년 4월 18일자로 개정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고시 기준이며 추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